아무래도 하반기부터 사실은 매매 가격도 좀 상승 쪽의 관점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는 매매보다 전세가 더 불안해질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매매보다는 이제 내가 소유, 주택을 소유하는 또 아파트를 소유하는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네. 그렇다면 이 순간부터는 소유가 아니라 임대차 관계에서 우리가 전세라든 전월세가 필요하잖아요. 네. 집을 사지 않더라도 하반기 전세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전망을 좀 제가 이제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사실 6월 1일 기점으로 해서 임대차 3법이 완성이 됐습니다. 마지막 퍼즐까지 맞춰졌어요. 그게 맞춰지면서 바로 직후에 나온 기사들을 제가 봤는데 그 기사들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 보통이었습니다. 매물이 오히려 늘지 않고 전세 매물이 줄거나 또는 그 줄은 이후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됐다. 그러니까 전세의 월세 가속화가 이루어져서 임차인이 더 부담을 느끼는 형국으로 진행할 것 같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 개를 봤어요. 제가. 그러면은 이렇게 임대차 3법이 완성된 6월 1일 이후에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하반기의 전세 시장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금 예상 좀 해주십시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전세 시장도 매매가랑 사실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동행해서. 근데 이제 과거에는 전세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매매가 따라가고 뭐 이런 형태였다면, 지금 매매가 먼저 튀고 그리고 후행적으로 전세가 따라가는 이런 현상들도 생깁니다. 한마디로 동행한다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 임대차 입법 시행하고 나서 전세 가격이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적으로 봤을 때 한 20% 이상 튀었었거든요. 네. 그 20% 이상 튄 와중에 올해 5월까지도 사실 매매보다는 좀 덜 오르긴 했어요. 전국적으로 보면 한 4에서 5% 튀었고요. 그 이후에도 여전히 사실은 이게 급등세가 나타나는 상황인데, 이게 시장 내에 굉장히 왜곡들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이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케이스, 그리고 신규 계약인 케이스가 있잖아요. 이게 2년 주기로 계속 돌아오다 보니까 어떤 건 신규, 어떤 건 갱신, 여기서 침하면 특정 단지는 뭐 수억 원의 차이가 나는 그런 시장 왜곡들을 불러오고요. 뭐 정부가 일정 수준에서의 이제 갭 투자를 막아놓긴 했습니다만, 전세라는 제도가 사실은 시장을 조금 대출 규제를 좀 무력화시키는 경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기존에 이제 지금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곳들은 어차피 전월세 거래가 안 됩니다만, 그 외의 지역들은 엄연히 대출이 안 나오는 기준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형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전세값과 관련돼서 이걸 레버리지 효과를 주는 효과 때문에 전세 시장이 좀 더 왜곡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고, 전월세 신고제가 이제 6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뭐 신고제 자체는 기존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과 사실은 전월세 상한제 이 부분들을 좀 보조하는 성격이에요. 보조해서 거래 시장 쪽에서 일어나는 이 움직임들을 명확하게 체크를 하고, 그게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할 때 혹은 전월세 상한제 시행할 때 하나의 지표로서 활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고제 자체로 시장이 급등하고 뭐 그런 움직임들을 보일 것 같지는 않다. 시장은 중립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실 전세 시장에서 전세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주축이 될 수 있는 건 물량이라고 봅니다. 물량이 많이 나와주면 아무래도 세입자를 우리가 집주인이 경쟁을 해서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물량이 많이 필요한데, 전세 물량의 또 한 축이 되는 것이 입주 물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새 아파트가 입주 처리돼서 입주 들어갈 때 집주인이 안 들어가는 건 사실 뭐 임대차 관계로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삶이, 그죠? 그러한 물량들이 많아야 되는데 하반기에 서울과 그다음에 수도권, 경기권 해서 그러한 물량들이 많이 있나요?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올해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년 대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만 일단 예를 들면 서울에 작년에 한 5만 정도 입주를 했다면 올해 한 3만이거든요. 수도권도 비슷하게 줄어요. 사실은 올해 줄어들고 끝나면 다행인데, 올해만 줄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도 줄고요. 문제는 내후년에도 줄어든 수준에서 늘어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2023년까지는 전세 가격과 관련된 입주 물량이 시장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2023년까지는 입주 절벽이라고 하는 현상들을 특히 수도권에서 감내를 하셔야 돼요. 전월세 시장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뭐 아무래도 하반기부터 사실은 매매 가격도 좀 상승 쪽의 관점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는 매매보다 전세가 더 불안해질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의 진통도 여전히
여전히 남아있다 보니까 입주 물량과 같이 엮이면서 그런 부분들이 가격을 계속 자극하고 매매가가 튀다 보니까 또 전세가가 더 튀는 그런 현상들이 하반기에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연구원님. 네. 예, 항상 연구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결론은 집값이 상승하는 쪽에 견해를 갖고 계시잖아요. 더불어 전세값도 상승 쪽에 있겠다는 견해를 갖고 계시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내 집 마련을 꿈꾸고 계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거라고요. 그분들에게 집 마련 어떤 플랜, 하반기에 필요한 어떤 플랜이 있으면 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논의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반기에 이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그거를 이끄는 변수가 뭘지 보면 이제 시장에서 거론하는 부분들은 이제 금리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좀 가격이 너무 많이 비싸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무주택자 관점에서 보시면 선택지가 두 가지예요. 매매를 하거나 전월세 시장에 거주를 하거나거든요. 근데 이 전월세 시장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순수하게 자기 자금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분들도 대출을 받아요. 그래서 금리라는 부분들이 최근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다 변동금리잖아요. 변동금리다 보니까 사실은 매매 시장 쪽도 변동금리, 전세 시장 쪽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도 변동금리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상되면 이 부분들 때문에라도 이 부분들에 대한 걸 예전에 이제 제가 게임 이론을 배웠을 때 그 두 가지 갈래로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변동금리라는 기준점에서 주담대를 받으면 금리는 상승하죠. 그래서 이자 부담이 늘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가치 상승분은 이 부분을 상충하고도 남을 만큼 가치 상승을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주거 비용은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절감이 될 뿐더러 거주의 안정성, 그러니까 만족도라는 무형의 가치들이 또 부여가 되죠. 반면에 이제 전세를 거주하시면 금리가 인상되면 변동금리 때문에 금리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가치는 중립적이죠. 뭐 오르지도 않고 낮아지지도 않습니다. 풀마 제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거 비용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같이 고려했을 때 주거의 만족도는 또 떨어지죠. 무형적인 가치로. 그랬을 때 과연 매매를 해서 1가구 1주택자가 되는 거와 전월세 시장에 거주하는 것 사이에 어떤 부분이 더 가치 요인이 더 많을지 비교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선을 좀 그려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셔야 그래도 하반기에도 가격이 상승한다는 국면이면 이 부분들에 대한 가치를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국에 내 집을 갖는 거는 뭐 매매라든지 청약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청약이 어떤 좋은 점만 있겠느냐. 실제로 청약이라는 게 요즘에 로또화가 됐습니다. 근데 심지어 많게는 10억 또는 10억 이상도 청약 한번 당첨되면 프리미엄이 붙는 거예요. 그게 당첨되신 분들한테는 너무나 큰 축복이겠죠. 하지만 같이 청약을 넣고 있는 입장들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그거에 부러움 뿐만이 아니라 어쩌면은 내가 어떤 매매를 해야 될 타이밍을 놓치는 그게 나의 인생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에 나중에 매매로 왔을 때는 5년 뒤에 매매로 갔다. 근데 5년 뒤에 상승폭을 과연 따라갈 수 있겠느냐. 그때 매매로 가서 그런 걱정도 사실 들기도 합니다. 저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청약이 아주 좋지만은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컨설팅 되기만 하면 좋은 건데 되는 사람은 좋죠. 근데 그 이외에 너무 많은 다수들에게는 그게 오히려 독이 되지도 않겠느냐 생각이 그렇죠. 무한정 기다리다 보니까. 네네. 자, 오늘은 부동산 114 수석 연구원이신 윤지혜 연구원님을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하반기에 어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많이 나눠봤어요. 우리 연구원님이랑 나눴던 대화 속에는 많은 것들이 작년이라든지 뭐 재작년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많이 준비를 해갖고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주신 거고요. 이 답변은 기본입니다. 기본.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이 데이터를 베이스로 한 어떤 그 정보들은요. 그래서 ND와 또 우리 부동산 114 연구원님하고 같이 한번 하반기를 지켜보면서 또 하반기가 끝난 다음에 지금의 영상을 바탕으로 해서 또 그때 또 다른 영상을 한번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죠. 제발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